엄청난 크기의 화강암 암벽 사이로 이어졌다. 그런데 바로 그 길의 끝에 길림성의 저명한 고고학자인 방기동이 발견해낸 고구려 채석장이 있었다. 지금도 곳곳에 돌을 쪼갰던 흔적이 남아있다. (1500년) 전 그 단단한 화강암을 어떻게 떼어냈을까? 요즘 채석장에서 사용되는 것은 벌림장치가 달려있는 발달된 형태의 쇠기. 이 쇠기를 돌 표면에 나란히 박아 넣은 다음 망치질을 하면 돌은 쉽게 갈라진다. 그런데 석공들의 말에 따르면 돌을 쪼개는 방식은 그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구려 때나 지금이나 그 석공들의 지혜가 있어가지고 돌을 보면 그 돌이 얼마나 잘 짜겨질 것인지 또 자연짬이 어떻게 있는지 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을 보고서 돌이 무르고 결이 안 좋을 때 큰 쇠기를 쓰게 되고 돌이 강하고 결이 좋을 때는 이렇게 조그만 쇠기를 가지고도 돌을 짜길 수 있었는데 고구려 시대처럼 손으로 이렇게 쇠기 구멍을 만들 때는 이것이 좀 더 넓지 않았겠느냐. 다른 점이 있었다면 손으로 돌에 쇠기를 박아 넣었을 그 당시에는 쇠기의 크기가 조금 더 컸다는 것. 그런데 무게가 평균 15톤이나 되는 무거운 돌을 어떻게 날랐을까? 현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우선 겨울에 비탈길이 얼면 돌을 아래로 굴렸을 것이라고 한다. 가능하지요. 겨울에 눈이 와서 얼음이 이렇게 얼면요. 산이라는 경사도가 있으니까 여기다 돌멩이다 이렇게 놓고 밑에다가 바로 돌을 굴리면 안 내려오지겠지만 위에다 나무를 이렇게 휜 것을 양쪽에다 넣어가지고 지금의 스케이트 마냥 이용을 해서 뒤에서 밀어주면 그 경사도와 자체 중량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거긴 그 지역이 겨울이 길고 얼음이 두껍게 얼고 그러니까 그 미끄럼을 이용해서 이게 내려오면은 분명히 돌을 이동하는데 작은 힘 갖고 큰 돌을 옮길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산에서 장군총까지는 약 16km 거리. 어떤 방법으로 돌을 운반했을까? 선사 이래로 기중기가 발명되기 이전까지는 큰 돌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16세기 일본의 중부성을 축성하는 축성도이거든요. 이때까지도 큰 돌은 통나무를 깔고 여러 사람들이 끌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들은 고인돌을 쌓아야 했던 청동기인들. 5세기 고구려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돌을 옮겼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문이 있다. 돌 하나의 높이는 약 80cm. 석 단만 쌓아도 사람의 키를 넘는다. 장군총의 높이는 사람 키의 약 7배. 어떻게 그렇게 높이 쌓아 올렸을까? 우리나라 동해안에 나타난 선사시대의 흔적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양구 선사박물관. 이곳에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청동기인들이 고인돌의 버팀돌 위에 판석을 올리는 모습이었다. 예전에 쌓는 방법도 아마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먼저 기단을 쌓겠죠. 쌓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둔덕을 만들 것입니다. 둔덕을 만들어서 2단의 석조를 날랐겠죠. 그 다음에 2단을 쌓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둔덕을 만들고 3단을 쌓은 다음에 다시 둔덕을 만들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 나갔을 겁니다. 즉, 장군총도 고인돌의 판석을 운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기단부를 쌓은 다음 흙으로 주변에 길을 만들고 그 위로 돌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22단을 쌓아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장군총은 기술만으로 쌓은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의하면 전체 작업량을 계산해 볼 때 약 7만 명가량의 인력과 막대한 물자가 동원됐다는 것이다.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경제력과 함께 강력한 왕권이 성립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벌써 5세기 고구려가 이것을 해냈다는 것을 봤을 때 고구려가 얼마나 강성한 국가였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케 합니다. 돌무덤을 하나 쌓는 과정만 봐도 고구려의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 쌓은 이 장군총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현재 이 장군총의 정상은 이렇게 널찍한 이 평면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 이 가장자리에 좀 이상한 것이 눈에 띄는군요. 이 구멍 같은데요.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구멍의 직경이 약 9cm, 또 이 구멍과 구멍 사이의 간격이 50cm입니다. 이렇게 가장자리를 쭉 둘러가면서 이런 구멍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분명히 뭐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상한 것은 또 있습니다. 저 밑을 보면 이 잘 다듬어 만든 무덤에 이 울퉁불퉁한 커다란 자연석을 기대 놨습니다. 이 돌 하나의 크기가 이 제 키의 2배도 넘을 것 같습니다. 이 참 알 수 없는 일이군요. 이 고구려인들의 석재 기술은 중국 문헌에서도 여러 번 언급됐을 정도로 아주 당대 최고였습니다. 더군다나 1100개나 되는 돌을 정교하게 깎아서 무덤을 만든 고구려인들이 어째서 이 돌은 그냥 갖다 세워놓았을까요? 이 꼭대기의 구멍과 또 이 거대한 바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장군총이 처음으로 중국 학계에 보고된 것은 1905년. 무덤은 천여 년간 아무도 돌보지 않아 잡목이 무성했다. 그런데 당시 정상 부분에서 상당수의 기와편이 발견됐다. 그중엔 마치 주름을 잡은 듯 가장자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누른 흔적이 있는 전형적인 고구려의 막기와가 상당수였다. 정교한 연화무늬의 수막새도 발견됐다. 그런데 이런 유물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장군총의 정상엔 어떤 형태로든 건물이 있었을 것이며, 그렇다면 무덤 정상의 구멍은 바로 그 건물과 관계가 있을 것이란 사실이다. 이 구멍으로는 기둥을 세우기 위한 구멍으로서는 너무 작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철제 또는 목재로 만들어진 보호용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구멍의 크기로 미뤄볼 때 그것은 건물 주변에 둘렀던 울타리의 흔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었을 건물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선 건물의 크기를 추측해봤다.